안녕하세요. 잔소리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기 액수에 비해서 좀 형량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기 한번 크게 치고 몇 년 살고 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고 의심해야 될 거는,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준다, 이럴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두 형제가 갑자기 많은 돈을 상속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 돈을 어딘가 좀 쓰고 싶잖아요. 돈을 불리고도 싶고. 그러던 와중에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일단 형한테 접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장사도 되게 잘 된다, 때마침 자금이 단기로 잠깐 필요한데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법정 최고 이자를 쳐줄게. 이 사건이 터질 당시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이 24%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씩 돈을 주겠다, 네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를 줘, 해서 그 형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사실 뭐 큰 돈을 빌려주긴 하지만 아무리 큰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2%씩 1년에 24% 이자를 주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죠. 근데 형이 몇 억을 이제 이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 두세 달 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그럼 그 형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꿀이다, 나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있네? 그러면은 또 사람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동생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빌려줄래 해가지고 또 큰 돈을 줘요. 그러면은 또 이자를 꼬박꼬박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 두 형제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집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러죠. 사실 대출 받아서 그 사람 빌려도 이득이에요. 만약에 나 대출을 연 이율 5%로 받았다, 근데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연 24%로 쳐준다. 그럼 나는 내 돈 아무것도 안 들이고 앉아서 19%를 버는 거란 말이에요. 1년에 1억을 빌려주면은 1년에 1,900만 원을 앉아서 버는 거고, 10억을 빌려주면 1억 9천을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무 개꿀이죠.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돈 떼어 먹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일종이거든요. 맨 처음에 형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형이 빌려준 돈으로 형한테 이자를 줘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동생이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동생이 빌려준 돈으로 형한테 이자를 줘요. 그 동생이랑 형이랑 또 여기저기 소문내가지고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은 그 친구에 대한 이자는 형이랑 동생이 빌려준 돈으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최대한 끌어모은 다음에 한 방에 튀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기의 특징, 여러분이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달콤한 이득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사실 연이율 24%로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왜 딴 사람한테 이거를 빌려줍니까? 다 내가 투자하고 말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내 가족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24%를 주는 게 낫지, 왜 생판 남한테 그 돈을 주나요? 사실 여기부터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딴 데다가 나 돈 많다, 사업 잘 되나?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해봤자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나 달라붙지 사실 나한테 이득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 돈이 많아, 나 사업이 이렇게 잘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내가 잘 나간다고 어필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걸 누가 속습니까? 아니 연이율 24%로 모르는 사람이 돈 주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냐고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남의 일일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거에 속아?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런 꿀같은 제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닐 것 같아, 95%의 확률로 이거는 사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근데 만약에 5%의 확률로 그게 찐이면 어떡하지? 난 그럼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실 돈 누구나 좋아하죠. 돈 벌 기회를 누가 날리고 싶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혼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점점 사람 확증 편향이 생기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나중에는 그 5%가 10%, 20%, 50%, 70% 올라가가지고 결국 그 사기꾼한테 돈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예상치 못한 이득이 온다? 그러면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칠 때에는 사기꾼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사한테도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사기를 치려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믿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높은 판검사 출신 어떤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그 변호사님이 거래를 하고 있던 돈이 엄청 많은 조 단위의 회장님이 있고, 그 회장님의 지인이라 그래가지고 알게 된 어떤 사업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가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돈이 너무 많다 막 계속 자랑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쎄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게 뭔가 좀 되게 허접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를 타고 있대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뭐 제법 비싼 차는 맞긴 한데 최신형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지난 구형 버전이에요. 근데 자꾸만 자기 돈 많다, 내 차 좋다, 이런 자랑을 계속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마스크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설명하는 구조는 이래요. 중국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미국에서 사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대금 지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우선 마스크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바로 미국에 넘겨주면은 돈을 떼일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중간에 있는 법무법인에다가 일단 돈을 맡겨놔요. 에스크로 거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무법인에서 미국에서 돈이 들어온 게 맞다 확인을 해주면은 그때 중국에서 미국에다가 마스크를 보내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법무법인에서 미국에서 받은 돈을 중국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법인은 하는 게 없어요. 중간에 돈을 잠깐 맡아놨다가 넘겨주기만 하면은 요 맡은 돈의 10%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꾼 말로는 거래 단위가 조 단위래요. 그럼 법무법인은 그냥 계좌이체만 딸깍딸깍 몇 번 하고 1,000억을 버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빼박 사기꾼인데, 말도 안 되는데, 진짜 0.00001% 확률로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엄청 잘 나가가지고 사무실이 어떻고, 뭐 자기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뭐 잡지에 이렇게 뭐 기사가 떴고, 이런 걸 다 많이 보여줘요. 근데 다 돈 주면 기사 실어주는 그런 데예요. 의심을 계속하는데 결정적이었던 게, 그 사람이 무슨 광화문에 큰 빌딩에 자기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무실 한번 가보니까 그 건물에는 그런 사무실이 아예 들어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변호사한테 돈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변호사 필요했던 걸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일단 변호사가 이제 그 사람이랑 계약을 맺으면은 이 변호사가 뭐 거래를 뭐 보증해준다, 뭐 이런 식의 뭐 서류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서류를 받은 다음에 마스크 회사에 가서도 사기를 치고, 그 마스크를 산다는 사람한테도 사기를 치고, 이러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쳐냈는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마 뭐 또 다른 변호사를 한 명 속여가지고 낚은 것 같은데, 저도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이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이득을 준다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거래가 진짜예요. 변호사가 돈을 맡아주고 전해주기만 하면 10%씩 떼준다? 그러면은 1,000억이 아니라 한번 10억만 줘도 대형 로펌에서 그런 거 해줄 법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이득 앞에서는 사람은 눈이 멀기 마련이니까 일단 그 전에 꼭 한번 의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그런 대략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에는 또 디테일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